가을과 달리 2월은 느슨해진 느낌입니다. 마음은 오래 해야 하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생기는 일도 많고 조금씩 할 일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에서 쉬는 윤 박사 집쉬윤입니다. 오늘은 결심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드는 우울감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갖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중에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장거리를 다녀온다거나 직장에서의 연장 근무, 집안 행사 같은 일들이 발생한 후에 다시 일상 리듬으로 돌아오기는 좀 시간이 듭니다. 그 때문에 애써 지키려 했던 계획들이 틀어지고 기껏 만들어 놓은 좋은 습관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하루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책 한 권이나 반 권을 읽고 글 하나를 쓰고 자기 개발 유튜브를 들으면서 집안일을 하고 영어 어휘 목표량을 다 끝내는 것인데 이 완벽한 하루가 지켜지지 않아서 점점 무기력해짐을 느끼고 우울감을 갖게 됩니다. 마구 생겨나는 이 우울감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 중에 우선 다행히도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원인을 알아냈으니 그냥 있을 수 없죠. 그것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제 우울감의 원인을 알기 위해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요즘 의도치 않은 일을 해결하고 나니 며칠간 독서를 못하게 됐습니다. 목표한 권수는 채우고 싶어서 어떤 책이든 한 권은 빨리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얇은 걸로 골랐죠. 그러나 독서를 하면서도 자꾸 집중이 안 됩니다. 책이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읽기 시작한 거 권수 채워야 하니 끝까지 읽자 했던 게 100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책 읽는 도중에 마음이 급해짐도 느낍니다. 이런 책 읽고 있느니 지저분한 집안 청소나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애들한테 시간 좀 더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는 여러 생각들이 들어 완독하지 못하고 다른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책도 인내로 버티며 그쯤 읽다가 포기하고 또 다른 책 읽고 하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책들 읽은 페이지 수로 보면 한 권인데 하면서 시간 낭비한 것에 우울해졌고 책 한 권도 제대로 못 읽는다는 생각에 우울감이 또 생깁니다. 게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로 했으면서 자꾸 늦게 일어나니 이것도 지키지 못해 다시 우울감이 생깁니다. 또 새벽에 책 한 권 혹은 반 권을 읽고 도움되는 그 읽기의 여운을 느끼며 그 산뜻한 기분으로 영어 어휘 공부하는 것이 계획인데 늦게 일어나다 보니 하루 목표량을 지키지 못하는 기분도 당연히 우울감으로 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울감으로 연결되어 가는 거죠. 이 나의 상황을 5가지 원인으로 보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일단 간단한 부분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느슨해진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입니다. 저는 동기부여책을 많이 읽고 관련 영상을 많이 보면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인 일단 책 한 권을 완독 못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라고 자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책이 재미없고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도서관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동기부여책이나 관심 있을 만한 책으로 새로 빌려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나 간단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으로서의 나의 역할에 대한 것이죠. 잠시 언급했지만 나를 위한 시간이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고 있으면 집이 어수선해서 청소도 해야 할 것 같고 애들한테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남편이 퇴근하면 같이 대화 나누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등등 가족으로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는 새해 계획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우선 집안 청소를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버리기와 청소구역 정하기 같은 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안 읽는 애들 어릴 때 도서들 오늘 10권 버리고 거실 화장실 청소하기와 같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짭니다.
우리 집은 거실이나 베란다가 어수선합니다. 이걸 하루에 버리고 치울 수 없으니 며칠에 나눠서 혹은 한 달에 걸쳐서 청소하는 것으로 부담 없이 하는 것이지요. 저는 거실과 베란다는 한 달씩 잡아서 버리는 것에 집중하고 하루에 방 하나씩 청소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는 거슬리는 것들은 그때그때 치우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으로 애들에게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이제 애들이 중고등학생이니 능동적으로 제가 해야 할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을 들여서 효과 있게 신경 쓰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주말에 외출을 같이 하길 원하면 같이 하고 무엇보다 평소에 말을 좀 따뜻하게 하며 대화하고 싶어 할 때 얘기를 잘 들어주고 맛있는 거 잘 해주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열심히 하는 모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평소 짜증내지 않기만 해도 애들에게는 좋은 엄마일 텐데 반성합니다. 가족으로서의 나의 역할 고민에서 마지막으로 남편과의 대화 시간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고민인데요. 남편의 관심사와 요즘 변화하기를 원하는 나의 관심사가 너무 달라서 얘기가 허공에 뜨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수 있는데 남편은 새벽 2시쯤 자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다 보면 피곤해서 내 리듬이 깨집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 계획된 공부를 일찍 끝내놓고 조금 이른 시간에 서로의 관심사를 조금씩 양보하면서 대화하고 일찍 대화를 끝내는 방향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못다한 얘기는 주말에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 되죠. 주말은 부족한 공부나 해야 할 일을 혹은 가족과 보내기 위해 비워놓았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고민인 일찍 일어나기. 이것은 저번에 얘기했던 에너지 호르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에너지 호르몬이란 제가 터득하고 이름 지어준 개념인데요. 다시 간단히 소개하자면 예전에 있었던 억울하고 화나고 창피한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뇌를 속여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환시켜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계획대로 하루를 보낼 수 없고 그러면 그동안 억울하고 화나고 창피했던 일들을 만회할 기회는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살아도 좋은 거지? 그러면 가슴에서 혹은 목에서부터 시작된 뜨거운 기운이 코끝을 지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머리에 닿는 몇 초가 시작되죠. 그게 화가 됐든 억울함이든 창피함이든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어요. 몇 번 하다 보면 에너지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도 습관이 되어 난 지금 꼭 일어날 거야 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요즘 여러 일로 장거리를 다니다 보니 피곤한 마음이 그 에너지보다 더 커서 해이해졌지만 그런 핑계를 대지 말고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하루를 보내지 못하게 돼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것인데요. 완벽하다는 것은 좋은 목표처럼 보입니다만 완벽주의에 대한 근시안적인 것에 몰입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역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자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가급적 많이 남겨놓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도 그동안 제가 했던 목표를 위한 모든 노력을 파일에 저장하고 메모해둔 덕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게 되니 괜히 시간 낭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게을렀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만큼 계획에 대한 생각을 잊고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됐습니다. 책을 1년에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았던 제가 새해 목표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1월 17일부터 해이해진 2월 16일까지 딱 한 달 동안 10권의 책을 읽었고 영어 어휘를 외우기 위해 5,000문장 이상을 입에서 내뱉었습니다. 물론 시간 활용을 더 잘해서 더 많은 성취감을 느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마음이 기본으로 깔리게 되니 더 잘하자는 의욕이 생깁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해결책을 찾으니 다시 의욕이 생기네요. 다시 목표를 위해 꾸준히 나아가야겠죠? 지금 당장 실행하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효과적인 해결책을 응원합니다.